부시장을 지낸 공직자가 퇴임 이후 고향에 돌아가 이장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논란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참다운 공직자의 길은 무엇인지 인사이드 피플에서 이준화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저녁이 오면 바쁜 사람들 사이로 매일같이 지나는 퇴근길. 긴 세월 오갔던 이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맞춰 그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라면 선뜻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로 40여 년,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은퇴 후 7년여의 시간.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 퇴직 전 공직자로 일하다 이제는 작은 시골 마을의 이장이 된 이준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공무원도 모자라 남은 인생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준화 씨가 제2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준화 씨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거창군 오류동 마을 이준화 이장을 만났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 조용히 비가 내리는 날씨. 한 폭의 수채화가 연상되는 이곳은 거창군의 작은 마을, 주상면 내오리 오류동입니다. 27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 주민은 모두 45명입니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날,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장 이준화 씨의 목소리입니다.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한 17개 마을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66살. 마을에서는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립니다. 어느덧 은퇴한 지도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제 각오를 내 시골에 가면 하여튼 농민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또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에 있던 모든 기득권은 내려가겠다는 그 각오로 그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공직과 기득권, 그는 과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 이준화 씨는 지난 1968년 현재는 부산시 기장군인 구 동래군의 서기를 시작으로 평생 공무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창군의 부군수, 통영시의 부시장, 진주시의 부시장까지 지난 2008년 6월 41년간의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할 때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난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그는 나고 자란 고향인 거창군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좀 실정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는 아마 참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 판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뭘 할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시골에 농토가 있고 하니까 가서 시골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응하기에 바빴던 2년이 흐르고 2012년 말 고위공무원 출신인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마을 이장. 하지만 선뜻 맡기에는 고민이 먼저 따랐습니다. 부시장이 이장을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제안이 거절했어요. 또 제가 이제 한 4년 넘게 또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이장이라 한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장의 역할에 따라서 마을의 발전도 되고 이제 주민들의 행복 지수도 되고 그래서 나만 모든 걸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장을 맡는 것 같으면은 마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준화 씨가 처음 이장을 맡게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를 원했습니다. 점차 고령화돼가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은 어떻든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동민을 도우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댕기고. 구시장한 사람을 이장시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동네에 이장을 시켜야 우리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얻기도 시킨 거예요. 길목을 보기 좋게 정돈했고 마을을 설명하는 글도 적었습니다. 이준화 이장이 마을 이장이 된 다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협소하고 여기 폐가가 이제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참 불편했습니다.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또 가끔은 또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다 해소된 편이죠. 제가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마을 모습이 바뀌는 걸 보면 아이고 시골에 들어온 것이 잘 됐다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오류동은 정리되지 않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70살 이상의 고령.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장을 맡고 나서부터 우선 우리 마을이 이제 깨끗이 환경이 정비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고 왜 하냐면은 도시분들도 시골 마을 찾아왔을 때 깨끗한 환경을 봐야 다음 시골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그 마음이 날 거고. 민원을 받아 계획을 실천으로 바꾸는 일. 이준화 이장이 지역의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수월했습니다. 사실상의 경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갖다 우리 마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중앙에 또 이제 사업비 보조를 받을 것이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으로 점차 살기 좋은 마을의 모습을 갖춰가는 오류동 마을. 규모가 작은 만큼 주민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합니다. 마을 회관이 붐비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와 율동. 월요일에 열리는 체조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열리지만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건강에 좋지요,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영 좋더라고. 하루 종일 일하다 여와서 스트레스, 점심시간에 와서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 좋아요. 마음도 젊어지고. 각자는 제멋대로 각자 다르지만 주민들의 표정만은 밝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농사일에만 몰두해 고령의 주민들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주민의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해 이준화 이장이 처음 낸 아이디어, 건강체조.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농촌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들어가서 일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거창군에서도 이제 건강체조를 장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이걸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전부터 건강체조를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고 또 덜 일하시다가도 체조 시간만 되면은 꼭 참여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화 이장에게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거창에서 창원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강단에 서게 된 겁니다. 마을 이장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이 이제 원래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혹시 여러분들 앞날에 도움이 지금 될까 하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온 후배들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남다른 그의 행보는 지역의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런 직책을 내려놓고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그 이장님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활동 잘 하시고 저도 그렇게 잘 될랑하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해봐야죠. 바빴던 일상을 뒤로하고 비로소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준화 이장의 보금자리. 이준화 이장은 고향에 오자마자 작고 허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900만 원에 구입해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준화 이장에게 늘 격려와 용기를 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 아내 박필선 씨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기의 맡은 임무에 따라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와 있는 거에 보람 있는 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밑에까지 당신이 열심히 해서 국가적으로 또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았지만 또 제일 밑에서부터 봉사하는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줄곧 도시 생활을 했던 부부는 처음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에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지난날. 단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풍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제가 살다 보면은 저녁으로 되면은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그게 이제 시골의 정치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고. 그래서 저희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옛 전통을 살려가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느냐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예. 잘 정돈된 산책로를 지나 이준화 이장의 과수원이 펼쳐집니다. 책상에서 지역 행정을 돌봤던 그가 농부가 될 수 있었던 터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굳은 날씨에도 정성스러운 손길로 돌봅니다. 사과가 많이 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적화 작업, 성분 작업인데 실제 여기 이제 사과 달 꽂혀 놔두고 사과 필요 없는 꽃은 이제 따줘야 또 튼튼한 과일이 열리고. 지난해 이준화 이장의 사과 농사 소득은 1,500여만 원. 능숙한 손놀림이 눈길을 끌지만 과수와 농사를 짓기까지는 세월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어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니다. 그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처음에. 요즘은 이제 전문 농사꾼이 돼가지고, 7년째 이제 농사 뛰니까, 아주 이제 전문 농사꾼이 됐습니다. 각종 상패와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의 공간을 가득 채운 이준화 씨의 지난날의 흔적입니다. 작고 낮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공직에 대한 의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나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남과 같이 승진도 하고 또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해보겠다 하면 그게 꿈인데 제가 그만두고 실제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그게 마음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키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남몰래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건강 악화. 평생 꿈꿨던 일을 접게 됐던 고비였습니다. 뭐 지방 공무원들의 보통 꿈이 어떻게 하면 이제 참 그만두고 나면은 그 현직에 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민선 자치단체를 한번 맡아보는 게 이제 꿈인데, 제가 2007년 11월에 그 12지향 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꿈은 접고 건강이 우선이 해가지고 건강 관리에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찾아온 더 보람된 일상. 모든 걸 내려놓고 농촌에서의 삶에 녹아든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진정한 공직자의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어 퇴직 후에 한 3, 40년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료하게 그냥 연금만 받아가지고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거, 또 자기 재능이 있으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요즘 재능 봉사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재능 봉사도 하고. 은퇴 이후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이제 현대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공무원은 이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공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기득권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봉사하는 인생. 그가 꾸리는 제2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